하면 돼요. 요새는 또 누에 있죠. 누에 꽃이. 전에 누에 꽃을 어디서 썼나요? 예? 면직이요. 면직 만드는 데 썼기 때문에 시골에서 아무리 누에 꽃이 만들어서 팔아도 시장에 가면 입이 많이 나와 있어. 돈을 많이 못 받아요. 근데 요새 뭘 발견했나? 누에 꽃이 길러가지고 뭘 발견했죠? 예? 예? 그냥 건강식품이 아니라 무슨 누에가 뭘 먹으면은 남성에게 좋은 거 있는데 말할 수도 없지만 예? 그걸 길러가지고 지금 돈 버는 사람 내가 듣고 있어. 농사꾼도 그런 걸 하면 이게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 근데 우리 뭐 이 교수나 이분들은 뭐 귀신처럼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의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아놔요. 그게 앞으로 장래에 남이 못하는 걸 자기가 하면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의사니까 어떻습니까? 좀 흔하나요? 비양? 되기가 힘들죠. 전문이 되기 힘들어. 또 전문의 중에도 또 정신 분석 치료, 또 거기에다 통찰 분석 치료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값이 올라갑니까? 안 되니까? 올라가요. 부르기 값이. 그렇잖아요. 누가 사람 고칠래, 노랑맞이 팔래 하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고치는 거 하지. 논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나도 강서에 다행히도 앉아있어서 물질 중독증이 안 걸렸지. 강남에 가면은 큰 돈 벌 사람이야. 마침 강서에 잘 오긴 왔어요. 여기 오면은 돈을 그리고 많이 안 벌어도 되고 이런 농담이고.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의 노예도 만들고 하듯이 자유민주주의를 하다가 보니까는 무엇이 오냐 하면 한 왕이 들었으면 오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왕, 즉 대통령이 얼마 만에 바뀌나요? 5년 만에 혹은 4년 만에 바뀌죠. 자꾸 지도자가 계속 바뀌니까 사회가 안정됩니까? 불안정합니까? 민주주의는 하는데 불안정해요. 민주주의 하는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좋은 제도인데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불안한 제도.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오면 좋은데 또 어떠다 하면 누가 나오나요? 예? 노무현 같은 분이 또 나와가지고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가거든. 무슨 일이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야당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MB 악법이라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일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안함이 분명히 누가 격침했나? 북한이 한 게 뭐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이걸 북한이 했다를 가능성은 0.001%도 없다. 그러고 앉았죠. 네. 그런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회가 완전히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체도 사회적 안정에 대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사회적 안정은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누가 대통령이 되나 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사업이 어떻게 되나? 영향을 받나요? 많이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받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나? 또 저 사람하고 어떻게 가까이 가면 되나? 보통 사이가 안 되고 특별한 사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한 사이가 되려면 자주 만나서 자주 만나서 그 다음에 돈 갖다 줘야죠. 지도세도 모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회에서는 잘 되는 사람들 보니까 돈을 줄 적에는 지도세도 모이게 줘야 돼요. 지도세. 그걸 남한테 말을 하는 소문이 나면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럼 일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장려하는 말은 결코 아니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런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제도 자체가 그렇고 시장 경제 자체가 돈을 벌려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필요한 경쟁을 많이 해야 돼.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큰 인물을 통보했어.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보면은 상대방 친구나 상대방을 어떻게 봅니까? 예? 상대 친구나 대하는 사람을 뭘로 보죠? 전부 다 적으로 봐. 적으로 보고 적이 아니면 어떻게 이거 다 착취할까 이래 보고 어떻게 또 이용할까. 다시 말하자면 오늘 한국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만나는 대상은 순수하게 인간으로서 대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전부 계산은 또 따라가지 않고 저 사람 만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린 아주 정신의 안정을 해치는 현상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오늘날 한국 사회는 아까 시대적 그 특징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민주사회라는 것은 처음에는 왕에게 반대하고 그전에는 신에게 반대하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 후에는 프로이트가 말씀한 아버지에게 대들었죠. 그러나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네? 왕하고 싸움인가 있죠. 신하고 싸움이나 왕하고 싸움도 아니죠.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네.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어서 누가 약자입니까?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여자가 약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보면 여자가 강자입니다. 여자가 의학적으로 보면 여자가 강자라는 게 드러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여자가 약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민주사회는 여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대드는 거예요. 오늘 모든 한국 가정에 가보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시 말하자면 민주화되면서 여권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권 운동이 자연히 여자가 남자를 편안하게 안 하는 그런
갈등이 제시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정에는